요원님, 그거 아세요? 2026년은 원래 기름값이 역대급으로 싸질 해였습니다. 2025년 12월 세계 최고 투자은행인 JP모건이 말했죠. 배럴당 58달러 갑니다. 한국 기름값으로는 리터당 1,500원대가 될 거라고. 근데 지금 어떻죠? 배럴당 109달러, 리터당 2,000원. 단 석 달 만에 2배입니다. JP모건도 틀렸어요. 쓰레기 봉투 사재기부터 항공권 유류 할증료 3배, 한 번 주유에 10만원까지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 유가라는 놈.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유가가 내 삶에 꽂히는 경로를 전부 추적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경제 지식을 하나 알았으면 그걸 둘로 불려야 머니또 클럽의 요원 아니겠습니까? 자, 모두 궁금해하실 유가 관련 수혜주와 투자법까지 오르는 기름값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만 말고 그걸 이용해서 내 돈을 지키는 법, 오늘 딱 3파트로 끝내드리겠습니다. 유가가 뭔지, 내 지갑에 어떻게 꽂히는지, 그리고 이걸로 어떻게 돈을 지키는지 지금부터 진짜 시작하시죠. 자, 일단 기본부터 깔고 갈게요. 유가, 뉴스에서 맨날 나오죠? 국제유가 급등, WTI 100달러 돌파. 근데 요원님, 솔직히 WTI가 뭔지 아시는 분? 브렌트유, 두바이유. 2.9는 아는데 두바이유는 모르겠다. 이러신 분 많으실 거예요. 네, 정상입니다. 쫄지 마세요.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유가는요, 원유 가격이에요. 원유는 땅에서 뽑은 기름인데 아직 정제 안 한 거거든요. 이걸 정제하면 휘발유도 되고 경유도 되고 심지어 쓰레기 봉투도 됩니다. 석유의 원재료인 거죠. 근데 이 원유 가격을 매기는 기준이 세계적으로 3개 있어요. 첫 번째, WTI, 미국 기준유입니다. 트럼프가 동맹국들한테 미국 기름 살래? 이란 전쟁 같이 할래? 했던 그 미국 기름이 이거예요. 이란 전쟁 터지면서 석 달 만에 2배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 유독 많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브렌트유, 유럽 기준유인데 사실 전 세계 원유 거래의 3분의 2가 이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바이유, 아시아 기준유예요. 근데 이 세 개 가격이 다 똑같냐? 아니요. 보통은 WTI가 제일 비싸요. 이유가 있어요. 원유도 품질이 있거든요. WTI는 가볍고 불순물이 적어서 휘발유를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한우 1등급이에요. 두바이유는 무겁고 불순물이 많아서 정제가 더 까다롭죠. 그래서 보통 WTI가 제일 비싸고 그 다음 브렌트유, 두바이유 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한국은 원유의 70에서 80%를 중동에서 수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꽂히는 건 두바이유 가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름값을 누가 쥐고 흔드느냐? 오펙이라는 게 있어요. 석유 수출국 기구. 쉽게 말하면 석유 파넨의 카르텔입니다. 12개 나라가 모여서 우리 이번 달에 기름 얼마나 뽑을까? 이걸 같이 정하거든요. 가격을 직접 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생산량을 조절하면 공급이 줄잖아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원유의 36%를 생산하고 매장량은 79%를 갖고 있어요. 삼성이 반도체 시장에서 하는 역할 있잖아요. 오펙이 석유 시장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생산 줄이겠다 하면 전 세계 기름값이 벌벌 떱니다. 정리할게요. 유가는 원유 가격, 기준유는 3개, 한국은 두바이유가 핵심, 그리고 이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건 오펙. 이제 뉴스에서 WTI 96달러 돌파 나오면 뭔 소린지 아실 겁니다. 근데요, 이게 왜 갑자기 2배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소름입니다. 2026년 원래 이 기름값이 역대급으로 싸지래였거든요. 아까 훅에서 말씀드렸죠? JP모건 58달러, ABN 암로 55달러, 세계 최대 에너지 기관인 EIA는 하루 224만 배럴이 남아돈다고 했어요. 오펙 플러스까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증산하겠다고 나섰고요. 전 세계가 올해 기름 넘쳐난다 이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2월 28일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합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해요. 전쟁 직전 WTI가 70달러 초반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90달러를 뚫더니 한 달 만에 110달러를 넘겼어요. 브렌트유는 118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3월 한 달간 63% 폭등. 이거 선물 시장이 생긴 이후 38년 만에 최대 월간 상승률이에요. 58달러 갈 거라던 기름이 한 달 만에 2배가 된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된 거냐? 호르무즈 해협 때문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의 20에서 25%가 지나가는 바닷길이에요. 하루에 2천만 배럴이 이 좁은 길 하나를 통과하거든요. 근데 이란이 여기를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선박 통행량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들여오는 원유의 99%가 이 길을 지나는데 그게 전체 원유의 70%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대동맥이거든요. 대동맥이 막히면 심장에 피가 안 가죠.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근데 소름 돋는 게 있어요. 5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그때도 산유국들이 석유를 무기로 썼어요. 기름값이 4배 뛰었죠. 배럴당 2.9달러에서 11.65달러. 그러자 한국 물가가 24.3% 수직 상승. 경제 성장률은 14.8%에서 7.4%로 반토막이 났어요.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폭등하는 최악의 조합. 이름이 있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랑 판박이에요. 전쟁 터지고 석유길 막히고 기름값 폭등하고 한국이 직격탄. 50년 전 시나리오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4월 8일 파키스탄 중재로 2주 휴전에 들어가긴 했는데 유가는 여전히 96달러에서 109달러 사이를 오가고 있거든요. 전쟁 전인 60달러대로 돌아간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으로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도 최소 배럴당 90달러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무서운 건요. 이게 기름값에서 안 끝난다는 거예요. 유가의 공포는 이제부터 우리한테 점점 더 다가옵니다. 쓰레기 봉투부터 치킨값까지 기름 전쟁의 시작이에요. 유가가 오르면 내 차에 기름 넣을 때만 비싸지는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기름값은 도미노예요. 첫 번째 패가 넘어지면 쓰레기 봉투, 항공권, 치킨값까지 줄줄이 쓰러집니다. 하나씩 추적해 볼게요. 먼저 주유비.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당 2,000원을 돌파했어요. 3년 8개월 만입니다. 주유소에서 한 번 넣으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요. SBS 뉴스에 나온 시민분이 그랬거든요. 주유비만 한 달에 70만 원 나와요. 장거리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기름값이 진짜 월세예요. 근데요, 이 2,000원이 사실 할인 중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을 겁니다. 정부가 3월 말에 유류세를 15% 인하하고 30년 만에 석유 최고 가격제까지 꺼냈거든요. 이 두 개 합치면 리터당 약 500원을 깎아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없었으면요, 리터당 2,500원이에요. 주유소 가격판에 2,500원 떴으면 아마 전국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다음 도미노, 쓰레기 봉투. 기름값이 올라서 쓰레기 봉투가 비싸진다? 이건 벌써 느끼고 계신 요원님들 있으실 거예요. 지금 마트 가면 쓰레기 봉투 없다고 한 장씩만 겨우 팔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쓰레기 봉투가 뭘로 만들어지냐? 폴리에틸렌이에요. 줄여서 PE. 이게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라는 중간 원료로 만들어지거든요. 이 나프타 가격이요. 1월에 배럴당 56달러였어요. 3월에 128달러, 127% 폭등입니다. 2배가 넘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원유가 뛰면 나프타가 뛰고 나프타가 뛰면 PE가 81.8% 올라가고 그러면 종량제 봉투 40% 인상 예고가 나옵니다. 소식 나오자마자 사재기 시작됐어요. 봉투 판매량이 2주 만에 110% 폭증했고 일부 매장은 구매 수량 제한까지 걸었어요. 물론 정부에서는 봉투값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인상되는 일은 없다. 이렇게 안심시키고 있고요. 전국 지자체 절반 이상이 6개월치 넘게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재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원재료가 2배로 뛴 건 사실이니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쓰레기 봉투 때문에 뉴스가 뒤집어지는 나라. 이게 유가의 힘입니다. 그 다음 항공권. 해외여행 계획 있는 요원님,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유류 할증료가 6단계에서 18단계로 뛰었어요. 구간제 만든 2016년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입니다. 인천에서 뉴욕편도 유류 할증료가 99,000원이었거든요. 지금 303,000원이에요. 3배. 왕복이면 60만 원이 넘습니다. 비행기표 값이 아니에요. 유류 할증료만요.
LCC 항공사들은 비상 경영 선언하고 노선도 끊기고 있어요. 항공사 운영비의 30%가 연료비인데 그게 2배가 됐으니까요. 올여름 해외여행 가격표 보고 그냥 국내로 가자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엔진오일 30% 인상, 페인트 55% 인상, 3월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만 9.9% 올랐습니다. 3년 5개월 만에 최대치예요. 한국은행이 뭐라 했냐면요. 유가가 10%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0.2%포인트 올라간다. 근데 지금 유가가 10%가 아니라 석 달 만에 2배가 됐잖아요. 운송비가 오르면 농산물이 올라요. 나프타가 오르면 포장재가 올라요. 포장재가 오르면 식품이 올라요. 석 달 안에 라면값, 과자값, 치킨값 전부 올라갑니다. 정부가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을 23개에서 43개로 늘린 이유가 이거예요. 치킨이랑 피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화나는 게 있어요. 요원님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유소 가격은 이틀이면 바로 반영돼요. 근데 유가가 내리면 비싸게 사둔 재고가 있어서요 라고 합니다. 올릴 때는 재고 얘기 안 하다가 내릴 때만 재고 타령.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기름값이 오르면 한두 달 안에 다 올라가는데 내리면 반년은 걸려요.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 내려올 때는 계단. 이게 유가의 시차 구조입니다. 근데 한국이 유독 더 맞는 이유가 따로 있거든요. 이건 좀 억울합니다. 요원님, 여기서 잠깐 자랑 하나 하고 갈게요. 한국은 기름이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예요. 근데 석유 제품 수출이 522억 달러입니다. 전체 수출의 8.2%로 반도체, 자동차, 일반 기계 다음 4위예요.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중동에서 원유를 수입해서 한국에 있는 정유 공장에서 정제를 하는 거예요. 원유를 휘발유, 경유, 항공유 같은 석유 제품으로 바꾸는 건데 한국이 이 정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원재료는 수입하지만 가공해서 되파는 거죠. 반도체랑 똑같은 구조예요. 모래에서 뽑은 실리콘으로 칩 만들어 파는 것처럼 원유 사다가 기름으로 만들어 파는 겁니다. 특히 항공유는요. 세계 수출 1위, 정유율 29%. 전 세계 하늘을 나는 비행기 10대 중 3대는 한국에서 만든 기름을 넣고 있는 거예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가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요, 이 대단한 구조가 지금 가장 큰 약점이 됐어요. 원료가 어디서 오냐? 전부 중동이에요. 한국 원유 수입의 70.7%가 중동산이고 그 중동산 원유의 99%가 호르무즈를 지나옵니다. 미국은요, 호르무즈 의존도 5에서 15%밖에 안 돼요. 유럽도 비슷하고요. 근데 한국은 99%, 한 곳에 몰빵한 거예요. 그래서 호르무즈가 막히면 미국은 좀 불편한 수준이지만 한국은 심장이 멎는 겁니다. 여기서 한 방 더 맞아요. 유가가 오르면 달러로 결제해야 하잖아요. 근데 유가가 오를 때 원화가 강해지냐? 아니요, 같이 약해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1,520원까지 뚫렸거든요. 기름값도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수입 비용이 이중으로 뻥튀기 되는 거예요. 이중 충격. 아까 원유 비축유 208일분 있다고 안심하신 분 계시죠? 맞아요, 원유는 있어요. 근데 나프타는요? 재고 2에서 3주분밖에 없어요. 아까 쓰레기 봉투 만드는 원재료라고 했잖아요. 원유는 쌓여 있는데 정작 당장 필요한 중간재가 바닥인 거예요. 208일이라는 숫자만 보면 든든한데 진짜 급한 건 2, 3주 만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뭔가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딜레마예요. 금리를 올리면 물가는 잡히겠죠? 근데 가계부채가 GDP의 90.3%거든요. 세계 4, 6위 수준. 이자 부담이 폭발해요.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더 뜹니다. 수입 물가가 더 오르고 물가가 더 뛰어요. 올려도 지옥, 내려도 지옥. 자, 여기까지가 왜였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입니다. 내 돈 얘기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주식시장이 바로 보여줬어요. 시장은 항상 엄청 빠르고 예민한 거 아시죠? 전쟁 터지고 S오일이 하루 만에 28% 올랐습니다. 사상 최고가예요. SK이노베이션 12.8%, GS 25%,
정유주가 미친 거죠. 기름값이 오르면 정제 마진이 벌어지니까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편은요. 대한항공 마이너스 21%, 제주항공 마이너스 29%, 티웨이항공은 마이너스 40%, 주가가 반토막 난 거나 다름없어요. 항공사 운영비의 30%가 기름값인데 그게 2배로 뛰었으니까요. 티웨이는 아예 비상경영을 선언했습니다. 같은 유가 상승인데 누군가는 사상 최고가, 누군가는 52주 신저가, 유가 하나에 돈이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원님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 거야? 유가에 투자하는 방법,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유 ETF, 코덱스 WTI 원유 선물 같은 상품인데요. 유가를 직접 따라갑니다. 올해 수익률 80% 넘어요. 기름값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죠. 근데요, 이거 장기로 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콘탱고라는 게 있거든요. 어렵게 들리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원유 선물은 매달 만기가 돼서 다음 달 계약으로 갈아타야 하는데 이 다음 달 계약이 보통 더 비싸요. 갈아탈 때마다 돈이 새는 거예요. 유가가 그대로인데 내 돈만 줄어드는 구조.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 전용이에요. 두 번째, 에너지 섹터 ETF. 코덱스 미국 S&P 500 에너지, 미국 상장 XL이 같은 상품이에요. 원유 가격을 직접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에너지 회사들 주식을 묶어놓은 건데요. 올해 수익률 43%입니다. S&P 500이 마이너스 4%인데 에너지만 혼자 독주하고 있어요. 콘탱고 비용도 없고 배당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죠. 세 번째, 개별 정유주. S-오일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거. 유가 오르면 실적이 직접 좋아지니까 주가도 따라가요. 근데 리스크가 있어요. 지금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정유사가 맘대로 가격을 못 올리거든요. 마진이 깎이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 이렇게 벌 수 있구나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흥하해운 아시는 분? 모회사 장금상선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 초대형 유조선을 미리 배치해서 하루 50만 달러씩 벌고 있는 실제로 전쟁 수혜를 받는 기업이에요. 한 달 만에 주가가 2배 넘게 뛰었고요. 근데 4월 8일 휴전 소식 딱 하나 나오니까 유가가 19% 급락하면서 해운주도 줄줄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실적이 좋아도 전쟁 뉴스 하나에 주가가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펀더멘털이 있어도 변동성이 극심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만 그리고 언제든 빠질 수 있다는 각오 없이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교훈이 하나 있어요. 2020년 WTI가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를 찍었습니다. 마이너스요. 기름을 사면 돈을 받는 상황이 실제로 벌어진 거예요. 그때 싸니까 원유 ETF 사자 하고 뛰어든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봤어요. 레버리지 ETN은 하루에 38% 빠졌고 집단 소송까지 갔는데 패소했습니다. 유가 투자는요, 방향이 맞아도 상품을 잘못 고르면 전부 잃을 수 있어요. 콘탱고 모르고 원유 ETF 장기 보유하면 돈이 녹고 뉴스만 보고 묻지마 매수하면 하루 만에 수익이 증발할 수 있어요. 정리할게요. 에너지 섹터 ETF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원유 선물 ETF는 단기만, 테마주는 손대지 마세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요원님들 괜찮아요. 가장 확실한 유가 투자법 알려드릴게요. 기름 2번 넣을 거 1번만 넣고 지하철 타세요. 리터당 2,000원 시대에 대중교통이야말로 수익률 100%짜리 투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해요.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닌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투자 판단은 반드시 본인 책임하에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님이 꼭 말하래요. 오늘 정리하면요. 유가는 기름값이 아닙니다. 쓰레기 봉투예요. 치킨값이에요. 항공권이에요. 내 월급의 실질 가치예요. 기름 한 방울이 주유소에서 시작해서 쓰레기 봉투 공장을 거치고 항공사를 거치고 편의점 도시락까지 도달합니다. 그 끝에 있는 게 요원님의 통장 잔고예요. 2026년은 원래 싸질 해였어요. 근데 전쟁 하나가 전부 뒤집었고 한국은 호르무즈의 몰빵한 구조 때문에 유독 더 맞고 있습니다. 유가가 오를 때 진짜 돈이 되는 곳과 절대 손대면 안 되는 곳,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내 돈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그 눈을 들인 겁니다. 다음 땡땡의 모든 것 시리즈 영상은 금리의 모든 것이에요. 오늘 나온 하는 딜레마,
그 구조를 전부 풀겠습니다. 아, 이거 궁금한데 뭔 소리야? 하는 경쟁 뉴스가 있다면 댓글로 던져주시고요. 요원님들의 머니또인 제가 받아서 고퀄리티 정보로 꼭꼭 씹어 아주 쉽게 떠먹여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신 요원님들의 지갑이 오늘도 두둑해지길 바라면서 그럼 또 봐요.